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안성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7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4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소신, 봉사, 간호사입니다. 희망대학은 가천대 간호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성신여대 간호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한양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종양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런 꿈을 가지게 됐나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되게 이른 나이에 벌써 진로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런 꿈을 가진 학생인데 오늘 상담이 그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좀 진로를 결정한 만큼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가 기대하고 되는데요. 이번 상담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제 간호사란 직업은 아마 그 소신이 없이는 이렇게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네.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 학교 생활을 한 거 보면요. 간호사로서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학생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진로에 맞춰서 학교 활동도 아주 다양하게 했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수업 부분인데요. 연관되는 과목에서 본인의 어떤 진로와 관련돼서 아주 또 적극적이고 이제 주도적으로 탐구 활동을 한 내용들도 기록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오늘 이제 상담을 통하고 이렇게 할 텐데 아마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꿈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잘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 제가 이제 이 구분을 할 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가지고 이제 판단을 많이 해보는데요. 네. 내신 성적은 2.75고요. 모의고사는 이제 4등급이거든요. 비교 우위는 당연히 이제 내신 성적 쪽에 있기 때문에 수시 전형, 특히 이제 학생부 전형 쪽에 이제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전형에서도 교과냐 비교과의 어떤 우위를 토대로 해서 이제 종합이냐 교과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학생이 이제 지원하는 대학이 간호학과이고 또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런 대학들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교과 성적으로는 조금 이제 아쉽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서 또 비교과 활동이 그만큼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종합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최우선적인 어떤 그 선택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논술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능의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자연계 학생이면서 이제 수학 가형 성적을 보면은 4등급, 5등급 이런 그 성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작년 성적이고 또 내일 보는 성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이제 그 수능으로서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라면 논술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라면은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내신 2.75라면은 2점대 초반 또는 1점대 후반까지 끌어올린다라면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대학의 간호학과에 아마 어쩌면은 학생부 종합보다도 더 명쾌하게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제 정시 전형일 텐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겨울 방학을 거치면서 많은 그 내공을 쌓았을 걸로 이제 저는 믿고 싶고요. 또 이제 학생이 처한 학교의 어떤 지역적 위치나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지난해 모의고사를 2번밖에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준 자료도 3월달하고 6월달 자료만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치르는 어떤 성적에 따라서는 학생부 전형을 떠나서 정시 전형도 한번 깊이 있게 고려해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6월 달입니다. 지난해. 국어는 이제 4등급이고요. 수학 5등급, 영어 원점수 76점에 이제 3등급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사 원점수 20점에 5등급, 탐구는 생명과학이 이제 100분의 61%의 4등급, 화학 60%의 4등급. 그래서 등급 평균은 4등급이고요. 100분의 평균은 57.8%다.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가 빠진 점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흐름 자체를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뭐 4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한 등급 정도 이렇게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절대평가인 영어는 3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탐구 과목도요,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월 달에는 뭐 과목이 이제 물리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선택한 부분이 있었는데, 6월 달에는 다시 이제 화학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내일 보는 시험에서는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결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이 어떻게 모의고사를 준비하면 좋을지 학습 전략과 지금 현재 성적으로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도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어떤 포인트가 될 거냐면은 내일 보는 그 수능 성적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완전하게 수시로 방향을 좀 전환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닐지, 아마 이제 어떤 이정표가 되는 그런 시험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워낙 보내준 수능 성적 자료가 좀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난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는 이제 원점수하고 100분위 등급 컷 자료만 보내줬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이제 예측하기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100분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점수하고 등급만 가지고요, 표준 점수를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한 결과 표준 점수는 국어 113점, 수학 96점, 영어 116점, 생명과학 51점, 화학 51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봤는데요. 전체 합계는 800점 중에 427점이 이제 우리 학생의 점수다. 물론 여기서 뭐 한 3, 4점 정도 이렇게 이제 변동폭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점수로 만약에 정시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에 지원했을 경우 그 가능성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가천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486점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59점 정도가 부족하니까 상당히 이제 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성신여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482점, 뭐 55점 정도 부족하고요. 한양대 간호학과는 500점 정도로 보니까요, 뭐 73점 정도가 부족해서 어찌됐든 지난해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면은 수능으로 이렇게 우리 학생이 도전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실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우리 결정적 코치이신 안성화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조금 좀 우스운 비유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80살까지 산다고 봤었을 때 이거를 인생으로 전환을 시켜보면 20살이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학생 나이로 보면은 이거를 시간으로 돌려보면 새벽 6시가 안 된 거거든요. 네. 해가 뜨기도 전에 뭔가를 포기하는 건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고2 학생이기 때문에 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보더라도 최소한 3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수학을 못한다고 숨기거나 뭔가 자신이 없어서 숨기거나 그러기보다는 본인의 약점을 좀 더 보완해서 평균적인 3등급이 될 수 있을 만큼 2학년 때 조금만 더 노력을 해준다면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 성적이죠. 국어 4등급, 수학 3.5등급, 영어 2.5등급, 과학은 아주 뛰어납니다. 1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2.75고요. 추이를 살펴보면은 국어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4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제 한 등급 향상됐고요. 영어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됐으니까 미세하지만 일단 향상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우리 학생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 거예요. 개학한 지 지금 한 일주일 남짓 됐는데요. 지금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을 지금 임하고 있나요? 2학년 때 내신을 최대한 올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신, 그럼 벌써 그 중간고사 준비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예. 그 수업에 이제 전념하고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거고요.
미세하지만 어쨌든 지난해 1학기보다는 2학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 향상폭이 있으니까요. 2학년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꾸준히 한 계단씩 이렇게 밟아 올라간다라면 아마 우리 학생의 목표가 달성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은 2학년 성적도 중요하고 또 이제 내년 3학년 1학기에 가서도 그 성적도 이제 향상 곡선 그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고요. 구름은 독서활동입니다. 앞서 최진규 선생님께서 비교과 활동이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독서 활동만 빼고는 다 맑음으로 주셨어요. 예. 분석해 주실까요? 사실은 독서 활동도 맑음을 주고 싶었는데 네. 전체를 다 맑음을 주면 우리 학생한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 정도는 이렇게 제가 준 건데요. 수상은 16건이니까 뭐 비교적 뭐 평균 정도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질적인 부분을 보면은 과학 탐구 올림피아드라든지요, 융합 과학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대회에서 이렇게 수상한 실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이제 전공 적합성에 아주 그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과학의 학업 성적을 의미하는 과학 교과 우수상이 있어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과에서는 수학이 가장 기초적인 그 학문이라고 본다라면은 수학 교과 우수상 정도가 있으면 어떻을까 하는 데인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활동인데요. 그 학급 회장을 맡아서 이렇게 이제 리더십도 발휘했던 내용 확인했고요. 또 이제 학교든 학급에서든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이 있으면 우리 학생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떤 역할을 했던 부분도 아주 선생님께서 충실하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다만 행사를 이렇게 날짜별로 여러 가지 나열하는 기록은 조금 2학년에 가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어떤 한 부분에 조금 더 스토리가 담기는 것이 어떨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는 뭐 진로에 맞게 했어요. 생물 실험발이라든지 또 의료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좀 이색적인 부분이요. 우리 학생이 동아리 발표대회에서요. 심폐소생술 시범 동작을 우리 그 학교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시범 동작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진로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 총 78시간이거든요. 요양원에서 아주 꾸준히 했어요. 이 부분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자, 앞으로 보완할 부분은 병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조금 더 추가해주고요. 그다음에 진로활동도요. 제가 이제 의미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진로체험의 날 행사에서 우리 현직 간호사 그 분을 이제 선택을 해서 특강을 듣고 그분에게 이제 질문도 하고 했던 그런 부분 상당히 의미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서를 제가 조금 이제 구름이라고 제가 본 부분은요. 이제 다양한 과목에 걸쳐서 이렇게 독서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부 몇 과목에 이제 이렇게 이제 몰려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배우는 여러 과목이 있을 텐데 그런 과목에서 골고루 이제 독서가 좀 됐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독서 기록이 바뀌긴 했지만은 지난번까지 이제 독서 기록을 보면은 저자나 또는 어떤 그 책 제목 정도를 아주 그 뭐 간단하게 소개해 놓는 정도에서 이제 그쳤다라는 부분 이건 좀 아쉬움인데요.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혹시 독서 내용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 학생이 1지망에서는 가천대 간호학과고요. 2지망은 성신여대 간호학과, 3지망은 한양대 간호학과를 이제 그 희망을 했는데요. 저는 네. 역시 이제 1지망 가천대 간호학과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 가천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그 가천대의 그 특징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천대 간호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죠. 모집 인원이 일단 많아요. 42명이고요. 전년도에 20.9대 1이 경쟁률이었으니까 경쟁률은 만만치 않죠. 네. 그다음에 1단계 4배수인데요. 서류 가지고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50에 면접 50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면접은요. 주로 이제 대면 평가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기초 학업 능력이라든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전 가능성을 제가 이제 따져봤는데요. 내신 2.5 정도에서
비교과를 갖추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해 이제 합격자 2016학년도 합격자의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이제 교과 가지고 이렇게 단정짓는 건 좀 위험하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합격자 학생부의 70% 컷이 2.7등급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은 2.75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이 접근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비교과를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내신 성적을 조금 끌어올린다면 아마 안정적으로 결과를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천대 간호학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대학 조언해 주실까요? 네, 추천대학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하대 간호학과 인하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17명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29.8대 1. 여기도 경쟁률이 만만치 않죠. 네. 1단계 서류 3배수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면접도요. 대부분 이제 제출 서류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 평가로 이루어지니까 크게 이렇게 부담되는 면접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능 최저는 없고요. 2016학년도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물론 이제 비교과를 빼놓은 겁니다. 2.25등급이었어요. 아마 우리 학생이 내신을 2점대 초반에서 형성이 된다라면은 또 비교과를 조금 더 이제 보완한다라면은 네. 여기도 상당히 유력한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는 물론 가천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부속 병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런 점에서 진로의 폭도 넓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대학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앞으로 학생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합격 시나리오 설정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인하대 간호학과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 맞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교과 성적은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 정도, 그 다음에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과학 2등급인데 1학년 때 1등급 나왔는데 2등급 나왔으니까 제가 좀 한 등급 낮춰줬죠. 과학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대신 수학이나 영어 다른 과목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집중을 하라라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같은 경우는 수상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진로 관련 수상 실적을 조금만 더 한 2건 정도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 자율 활동은 행사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좀 스토리가 있는 부분으로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동아리는 탕부 보고서 같은 경우도 좀 만들었던 내용을 좀 정리해 주고요. 봉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 시설이라든지 병원 쪽에서 해주고요. 진로에 맞는 활동과 또 그 결과를 진로 활동에 넣고 독서는 진로 관련 독서 활동을 좀 강화하고 이 부분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역동적으로 좀 드러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성환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직 새벽 6시가 안 된 학생입니다. 아직도 2년이 남았고요. 네. 특히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계속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가 안 되면 나용으로 돌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감을 잃지 말고 정시전형이라든가 최저학력 기준을 위해서라도 수학은 열심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종합전형에서 한 가지만 팁을 준다면 학생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간호사로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 수 있다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는 결국 환자하고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갈등에 대한 조정이나 아니면 어떤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환자와 소통했던 그 경험들의 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엄청난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강점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3학년 마지막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부족한 점 보완해서 힘찬 고3 생활 시작하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과 진학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상담이 새학년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성환 선생님, 내일은 어떤 학생들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죠? 네, 내일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영주 선생님,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안성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1교시 상담을 했던 학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기분 전환할 때 즐겨 듣는 노래라고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레드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